안녕하세요. 저는 최근까지 참세상에서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 변혁 노동자당의 사회 변혁 노동자당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좀 지금 괜찮나요? 네, 깔끔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독일 돌봄혁명과 부동산 사회화운동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부동산 사회화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부터 좀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보도를 했었었고, 그 독일 돌봄혁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조한진이 선생을 통해서 좀 논의를 접하게 됐어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안수경 선생, 이제 계명대에서 이제 여성학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국내 처음으로 독일 돌봄혁명을 이제 소개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를 계기로 해서 국내 이제 여성운동이나 이제 보건 그리고 돌봄 이제 운동 사회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됐고,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제 대유행 시기에 좀 더 사회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같이 이 논의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0월 3일이면은 이제 독일이 통일을 한 지 딱 그 31년이 되는 날이죠. 지금 90년에 이제 그때 이제 통독이 됐는데, 지금 이제 통독이 됐다는 거는 이제 독일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 통합한 과정을 말을 하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30년 이후에 독일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이제 대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는 에너지 재공영화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기업 사회화 운동, 그리고 돌봄혁명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에너지 재공영화 운동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좀 더 이제 공세적으로 벌어진 운동인데요. 시에서 이제 생산 그리고 이제 유통되는 전 에너지 산업을 이제 시 정부가 사회적으로 소유해서 이제 환경적이면서도 공공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런 논의예요. 그래서 함부르크에서는 이제 주민 발의 운동으로 시작이 돼서 실제로 성사가 됐고, 지금 이제 10년 가까이 에너지 재공영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도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역시나 이제 주민투표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 성원에 가까스로 좀 미달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성사는 시키지 못했지만, 그때 이제 이제 3인당이랑 이제 녹색당 그리고 좌파당이 이제 지금 연정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연정을 하고 있는데, 적정녹 연정이라고 하죠. 이 시정부가 이 청원 안을 성사는 안 됐지만 이거를 이제 시민들의 이제 주요한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서 에너지 재공영화 운동, 그러니까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운동은 부동산 대기업 사회화 운동 그리고 돌봄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돌봄 혁명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이제 한 1시간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돌봄 혁명이라는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찾아봤었는데요. 이제 이
이 돌봄 혁명의 논지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브리엘레 빙커라는 독일 막스주의자이자 이제 페미니스트로 이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함부르크 공대에서 그 여성학 그리고 여성 기술 뭐 요런 거 중심으로 이제 이제 뭐 이렇게 그 학문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 저기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이제 막스 탄생 150주년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막스 뭐를 한번 이제 재조명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각 부문별로, 그러니까 막스의 그 현재성, 그래서 뭐 이제 경제, 그리고 뭐 철학, 그다음 뭐 여성, 뭐 노동, 교육, 그 각 부분에서 그 이제 현재적으로 이제 막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명하는 그런 대규모 심포지움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수십 개의 연구 논문이 그때 이제 쏟아졌었는데요. 이제 페미니즘에서도 이제 여러 개의 논문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브리엘레 빈케가 쓴 논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논문에서도 사실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전에 이제 워커스에서 그 연재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전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돌봄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직접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으로부터 이제 7년 전 이제 봄에 베를린에서 돌봄 혁명 집단 행동회의라는 이제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때 그 독일뿐 아니라 이제 독일어권 연구자 그리고 활동가 뭐 이런 이제 관련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좋은 삶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이제 논의를 진행했고, 이 논의를 이제 가브리엘레 빈커가 이제 주도한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터에서의 돌봄 노동자와 가정을 비롯한 일상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함께 엮기 위한 돌봄 혁명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지향적인 돌봄 경제로의 변화를 위한 이제 변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의료, 간병, 보육, 교육, 주거 등 이제 가사노동, 성노동 같은 사회적 재생산 부분에 다양한 이제 단체들이 참여했고 약 500명 정도가 참여할 만큼 좀 의미 있는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내에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각 부문의 페미니스트 그룹과 함께 페미니스트 그룹이랑 돌봄 그룹과 함께 이제 반세계화 그룹 아딱이나 그다음에 자율주의 개입주의 좌파, 그다음에 통합 서비스 노조의 지역 지부, 그리고 교사 노조의 지역 지부, 그리고 좌파 노동 단체 활동가들이 같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좀 논의를 이제 제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면요. 이제 돌봄 혁명은 기존의 이제 페미니스트 이론과 정치를 계승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해요. 그래서 무급 가사 및 돌봄 분야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이제 사회적 투쟁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인간의 필요에 따른 모든 사회적 공존을 형성하는 것을 옹호하며, 따라서 지배적인 경제 이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정책 전략에서 중요하지 않은 돌봄 노동이 사회 변화의 기준점으로 선택돼야 된다. 그래서 목표는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급진적으로 민주화된 연대 사회다. 이렇게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돌봄 경제 발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사회적 노동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돌봄 분야로 특징 지어진다라고 하고, 특히 가족에서의 무급 돌봄 노동과 병원, 요양원, 학교, 유치원 같은 기관에서의 돌봄직 노동자들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가 협력적 돌봄 경제의 구성 요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사회의 중심이 맞춰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당사자들의 참여를 요구하며 돌봄 시설의 사회화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돌봄 운동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특히 여기서 이제 보면 그 돌봄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돌봄이 사회 투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이 투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다시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 운동은 대규모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운동이며 체제의 기득권에 이제 반격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개혁 고수가 아닌 체제 변화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 결국 연합된 힘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혁명적 현실주의의 과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자 룩셈부르크 하면 이제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뭐 이런 논의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혁명적 현실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상을 실제로 이제 변화시키면서 또 혁명의 전망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과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혁명의 취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가브리엘레 빙커가 최근에 그러니까 돌봄 이제 혁명을 얘기하면서 돌봄혁명이라는 책을 2010년대 중반에 썼어요. 한 4년인가 5년인가 그러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올해 다시 연대적 돌봄 경제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새로운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좀 봤고,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레 이제 빙커가 이 책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돌봄 혁명 논의를 제안하면서 여러 이제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그거랑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안수경 교수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주장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돌봄 혁명을 그러니까 제안하면서 어떤 맥락으로 제안하고 있는지 그걸 정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가브리엘레 이제 빙커는 이 이제 돌봄 혁명을 얘기하면서 이제 막스주의적 정치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요. 토대로 하고 그런 이제 역사 서술과 이제 사회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독일부터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제 통일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슈레더 때 이제 그때 하르츠 개혁이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전후에 이제 복지국가 모델을 밟아 왔었는데,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기로부터 해서 서서히 이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그게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하르츠 개혁으로 이제 완성이 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하는 이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이 이제 서독의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 과정은 사실 이제 서독 중심의 서술이긴 하죠. 그래서 동독은 이제 다른 체제였고, 예, 이제 서독 중심의 이제 분석이고, 여기서 이제 여성들의 이제 경험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이제 가족 부양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별 분업을 전제하고 있고, 이제 남성 가장 그리고 그러니까 남성 가장이 생계 노동을 하고 있고, 여성이 이제 무급으로 가사와 이제 돌봄을 이제 분담하는 것을 이제 가족 부양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 임금,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은 이제 가족 임금 형태로 구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무급 돌봄 노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적으로는 복지가 일정 정도 이제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을 겹치면서 여성이 이제 노동시장으로 진출했지만 이제 진출해서 임금은 받게 됐지만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로 흡수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무급 돌봄 노동은 지속이 되고, 그리고 공공복지는 뭐 일정하게 지속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민영화라든가 이제 예산 감소, 삭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적 복지가 확대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현황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이제 그럼 이제 돌봄 노동은 어떠한 조건에 있는가를 보면, 이제 독일 전체 노동 시간의 약 3분의 2, 그러니까 64%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64%가 돌봄 노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갖고 한국은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언니 2명이 이제 보건 분야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언니 1명은 이제 사회복지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가족의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돌봄 노동 쪽에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게 과장된 것은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이 이제 가정과 사회 무급 돌봄 노동의 60% 이상을 제공하고, 그리고 여성이 유급 돌봄 노동자의 80%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요런 이제 현황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가브리엘 이제 빙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르크스 논의의 토대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사회적 위기, 사회적 재산의 위기, 그리고 이제 일반 민중의 이제 이제 고통의 증가 요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스 논의를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제 항상 이제 그쵸. 이제 자본주의, 이제 우리 체제가 이제 자본주의고, 그리고 이제 자본의 이윤 중심으로 이제 사회와 이제 경제 체제가 운영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 재생산과 기후 위기가 확대되면서 이제 돌봄 노동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혁명은 이윤이 아니라 이제 필요, 좋은 삶을 중심으로 사회가 이제 재구성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연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연대적 사회를 이제 지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열악해진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가족 부양 모델이 이제 복지 국가 속에서 그 기능해 왔었는데, 이제 그 70년대부터 이제 여성운동의 격렬한 이제 반대에 부딪혔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의 이제 사회적 참여 이런 것들이 많아졌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때 기업 단체와 정치인 같은 경우도 이 여성들의 이제 노동시장 이제 진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여성 노동력의 증대,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이제 착취와 자본의 이윤율 증가에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환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족 임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수반하는 포대진 모델이 이제 자본의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이제 세계화한 시장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수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또 이데올로기를 그때 또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펴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개인이 노동을 해서 자기의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라는 그 이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페미니즘 운동의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자본과 이제 특권층은 그들의 이제 논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여성의 이제 사회적 진출은 이제 시기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과 복지개혁이 이제 관철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이 때문에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사회복지가 이제 후퇴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여성의 취업률은 상당히 향상됐지만 이제 남성과는 달리 이제 자녀 나이에 의존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만큼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무급 가사 노동으로부터는 해방되지 못한 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수는 비정규 일자리로 편입됐고 실질 임금이 감소했고 무급 돌봄 책임이나 이제 교육 부담 책임이 이제 지속됐고 교육 부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화됐다. 그리고 노동 시간 유연화로 이제 부담도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독일 정부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가정 정책, 그러니까 가족 혜택에 대해서 이제 보면 한국에서도 이제 논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일가정 양립 정책 모델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지역 정부랑 연방 정부랑 같이 합해서 정부가 이제 가정에 지원하는 이제 정책의 가지수가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당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부모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수당에는 이제 기본 부모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 수당, 그러니까 기본 부모 수당을 이제 받은 후에 그다음에 이제 몇 개월 더 플러스해서 받는 플러스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수당과 이제 아동 세금 공제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도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지만 출산급여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가정의 이제 안녕이나 행복, 어떤 요런 어떤 삶의 질의 향상 요런 이제 그 그 권리를 지원한다라기보다는 그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출산율 확대를 위해서 이제 짜여진 정책이다라고 빈컨은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결과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노동 계급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가 아니라 이제 사실상 고소득자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유급 돌봄 노동에 대해서 이제 빈컨은 이제 세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육시설, 요양시설, 보건시설이 있는데 국내의 논의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급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시설과 전문 인력이 다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 유연화와 노동 강도 심화, 저임금, 비용 정일감, 수익 창출의 부담, 인종 차별적인 노동 분담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있음에도가 아니라 이런 정책에 의해서 더 이제 노동권이 후퇴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이제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정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연금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모순적인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정책 또한. 그래서 이제 노인 인구는 증가하지만 국내처럼 이제 연금 재정은 이제 고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연방 정부는 연금을 이제 부분 민영화했고, 그러니까 리스터라는 연금이 따로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리스터라는 부분 민영화된 연금이 있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연금인데 정부가 일정 정도 보조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을 향상하고, 그다음에 기여율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수급액을 축소하고. 그래서 2001년에서 17년 사이를 보시면은 상당 부분 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 이제 조사에 따르면 여성 연금 소득 규모가 남성보다 53%가 낮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전에 2014년에 제한적으로 그 어머니 연금을 일부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월 390유로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액수죠. 이게 근데 어머니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0년대생 으로 이제 이제 가족 부양 모델 속에서 무급으로 일했던, 그리고 전혀 사회 참여를 못해서 전혀 이제 연금 보장이 되지 않는 특정 연령의 특정 연령의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연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돌봄혁명이라고 이제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논의를 사회에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논의를 왜 제기하고 있는지, 이제 독일의 어떤 사회 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양극화나 사회적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걸 좀 개괄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제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이제 돌봄 노동의 현실이라는 것이 이제 신자유적 사회 정책이 주로 숙련된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들의 이제 노동 시장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했고, 동시에 이제 사회 복지 지출은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해서 이제 사회 불평등을 이제 지속 그리고 확대하는데 역할을 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나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고용 가능한 사람들이 가능한 한 광범위한 노동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돌보게 하는 것뿐 아니라 더 이상 고용 가능하지 않은 세대를 돌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제 모든 개개인에게 이제 자기 책임으로 돌려지면서 이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과잉 요구나 스트레스 그리고 피곤, 이런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어떻게 계속 이제 많이 논의가 됐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신자유주의적 이제 보건 정책이 이제 경제 정책의 하위에 있고, 그리고 이 보건 정책은 이제 노동 시장을 위한 정책, 사회 재생산 정책이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고소득자 그리고 숙련된 이제 노동자를 지원하는데, 노동자의 가정이나 사회적 안전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어서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요게 저는 이 점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빈커가 제안한 거고요. 제가 여기에는 담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좀 통계 자료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2002년, 2012년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단위로 여성의 어떤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단하는 대규모 통계 사업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인용해서 빈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2년에 상위 10%가 정부 가족급여의 13%를 받은 한편 하위 10%는 7%만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격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 높은 부모는 월 1,800유로까지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부모 수당으로 300유로만 받을 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개혁이 아까 부모 수당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부모 수당이 지금 하여튼 이게 이제 원래는 양육 수당이었어요. 그리고 양육 수당이었을 때는 이제 수급액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수급 기간은 24개월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모 수당으로 바뀌면서 수급액이 소득에 비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급 기간은 절반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득이 높은 부모는 1,800유로까지 이제 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는 이제 300유로까지,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낮은 그룹은 300유로까지 떨어진다. 이게 이제 6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건 정책이 이제 고소득자, 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이제 비판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빈커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이론적으로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막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먼저 보자면 이제 무급 돌봄 노동은 재생산 노동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
이제 재생산 노동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 노동, 그러니까 생산을 위한 재생산 노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자본을 위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자본은 그 이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가능한 이제 그 이제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잉여 가치를 이제 착취하는데 그러니까 재생산 노동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이제 착취하면서 그러니까 재생산 노동이 이제 가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제 뭐 가족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규모를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재생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컨은 이제 우선 그 이제 마르크스가 요렇게 얘기한 걸 좀 먼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기 고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본가가 이제 부가가치로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을 최대한 낮추라고 하는데 그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이제 생산과 여성 그리고 재생산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무급 돌봄 노동하고 그다음에 여성 임금 노동자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착취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빈커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성이 이제 이제 가족 내에서 무급 돌봄 노동을 하는데 이제 가족 관계에서의 노동은 상품으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노동이라고 보긴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재생산 노동의 규모는 평균 재생산 비용과 그에 따른 노동력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네. 제가 음소거가 음이 좀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역사적, 도덕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 요소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빈컨은 그러니까 사회적 투쟁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된 재생산 수준을 결정한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스는 노동력의 가치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의 생산, 재생산에 필요한 평균 사회적 노동 시간에 의해 이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임금 노동자의 노동력 유지비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위한 재생산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과 이제 연계될 수 있는 게 2차 페미니즘 운동 같은 경우는 자본의 이윤 창출 가능성이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무급 노동을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네, 여성이 이제 가정 내에서 무급 노동을 하는 게 이제 자본의 이제 이윤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르크스가 그럼 이제 여성에 대한 이제 착취로 언급한 것 중에 다른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노동력으로서 그러니까 일할 경우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성이 이제 돈을 받지 않으면서 집안에서 일을 하는 게 자본주의에는 더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비직업 주부보다 임금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여성 임금 노동자가 자본의 더 수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계는 노동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노동시장에 내보내서 남성의 노동력 가치를 그의 가족 전체에게 분산시킨다. 그러므로 그것은 노동력을 평가절하한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 가족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이 이제 실제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빈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은 노동자의 재생산, 네, 이제 노동력 재생산과 이제 비용 효율성을 이제 중시하는데, 가능한 많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 무급 돌봄 노동으로 재생산비를 얼마나 많이 절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신체 정신 건강 및 숙련도 유지, 그리고 노동자의 대체 가능성, 그리고 미래 세대와 전직 노동자 돌봄. 이것이 자본에는 이제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재생산 위기가 구조적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은 재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한편, 그래서 적절한 노동력이 공급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지금 그 모순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대안은 그래서 임금 수준을 차별화해서, 그러니까 성과나 이제 이데올로기 중심인 거죠. 그래서 그 임금 수준을 차별화하는데 이성의 중심, 인종주의, 성과주의 중심으로 그 이제 노동시장을 이제 갈라치기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회 재생산 위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 부족, 과잉 노동, 스트레스, 그다음 비동일시라는 건 이게 이제 회사와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애사심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이제 소외라는 것도 또 기본적인 거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딱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회사와의 어떤 노동자와의 그 심리적인 거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주 전문 인력 채용으로 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제3세계에 전가하는 형태까지 생각해 볼 수 있까 나타나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적인 대안으로는 이제 노동을 이제 서열화하고 그다음 노동 조건을 악화하고 재생산비를 축소하는 건데,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재생산 위기 속에서 권위주의적 전환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레 빈커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 사회 재생산의 위기가 그 생태적 재생산의 위기와 동일한 근거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영역 다 이제 자본주의가 낳은 위기이고 이윤 중심의 생산과 무제한적인 시장 확대가 그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대안으로는 에너지 효율의 증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에너지를 아무리 효율화시켜도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안이 될 수 없고, 그다음에 화석연료 대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대체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저한 화석 에너지의 감소 없이는 이게 실현 불가능한 문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본주의의 탈출구는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동일한 기원은 이제 보상받지 않는 돌봄 노동이 돌봄 노동이나 이제 무제한적인 것 같이 여겨지는 천연 자원이나 이제 모두 다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이용 가능하다라고 가정되고 이제 중요성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컨은 자본의 이윤 중심으로 임금이나 화폐화된 평가 없이 인간적 필요를 경제의 중심에 두는 사회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4대 변혁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살짝 딴 얘기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제가 변혁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또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레볼루셔널이 아니라 트랜스포마티브예요. 그러니까 뭐 변형, 변환.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로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자 룩셈부르크가 얘기한 혁명적 현실 정책을 이제 계승하는 그런 이제 언어로서 이제 트랜스포마티브라고 썼거든요. 그리고 요 트랜스포마티브는 독일 그 좌파 그러니까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몇 년 사이에 많이 쓰고 있는 용어예요. 하여튼 그런 이제 맥락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4대 변혁 정책으로 첫 번째가 이제 노동 시간의 대폭적인 단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도 이제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연대적 지원 구조를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연대적 지원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보장이 있고 집단적 보장이 있는데, 개인 보장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단적으로는 무상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적 참여 형식의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돌봄 영역의 민주적 형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기관의 사회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양한 생활 설계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연대적 조직 형식으로서의 고민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말했던 그 앞에 나온 논의는 좀 국내에서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민주적 참여 형식의 발전인데요. 이거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돌봄 노동의 민주적 형성. 그래서 공공사회 인프라에 대한 포괄적 민주화. 그리고 돌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조직된 사업장 및 협동단체를 통한 사회적 기관 신설. 그래서 폴리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수지향적인 이제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주거 공동체, 뭐 어린이 가게, 이웃 모임 등 이제 그러니까 돌봄이나 필요를 중심으로 한 서로 필요를 나누고 이 이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를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적 돌봄위원회 건설을 제안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돌봄 활동과 미팅, 그다음에 교차하는 중심 이슈를 선정해서 뭐 함께하는 토론, 그다음에 정치적 협력, 그다음에 지역 정치의 개입, 그리고 이제 등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표적인 좀 프로젝트의 개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다양한 생활 설계 지원을 보시면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득력 있는 혁신 전략은 사회적 투쟁 내에서의 담론 및 물질적인 성공 외에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고 실험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코뮌들을 인간적 필요에 대한 지향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형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어갖고 조금 이제 그 거친데요. 근데 저도 이제 하여튼 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대적 조직 형식으로서의 코뮌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를 중심으로 한 소유의 사회화, 그다음에 집단적이며 자주적 운영, 그다음에 공동 운영 결과의 분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뮌들의 초기적인 사례로 독일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제기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폴리클리닉 베델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함부르크에 위치한 보건단체이고, 사회복지, 간병, 의료, 건강, 사회교육, 심리학 등 간학제적 직업군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팀을 그렇게 이루었고,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노동 방식, 그리고 집단적 해결 추구, 주거 빈곤, 저소득, 불안정한 노동, 인종차별, 노인, 빈곤과 같은 정치 사회적 요인이 의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면서 이 의료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는 필요에 따라서 정신과 상담이나 법률, 의료, 그다음에 간호, 사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 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대 농업 집단으로서 가르덴 쿠비라는 단체 집단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라이부르크에 있고 자기 조직적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집단이고 260명이 한 농장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농지의 수익을 공유하고 이제 전체 수확량은 모든 회원에게 분배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돌봄혁명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어떻게 좀 떠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만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돌봄 노동자와 돌봄 필요자가 이제 중심이 되고, 이제 코뮌들을 조직하면서 그다음에 사회 반자본 사회화 투쟁을 주도하기도 하고 연대하는 이제 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연대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 자립적 운영과 연대 투쟁을 중시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예, 좀 부족한 점은 뭘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인간적 필요를 중심에 둔 사회 번역 전략이라는 것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돌봄의 영역이 사실 많이 중요하지 않았었고, 특히 이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제 노동은 또 여성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들이 그만큼 더 사회적으로 이제 저평가되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이제 갖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가장 이제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 고통이나 이제 착취받는 이제 여성 노동 계급,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변혁 전략 이라는 점에서 이제 예, 중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빈커 같은 경우는 이제 돌봄 노동의 그 노동의 특성에 대해서도 많은 강조를 해요. 그래서 관계 지향적이라든가 사실 뭐 인간의 삶 자체가 삶에서 뭐가 사실 중요한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성과라든가 이윤이라든가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고통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사회와 커뮤니티 우리 관계가 어떻게 대안을 이제 대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와 생태 재생산 위기의 공통된 원인으로 자본주의를 규명하고 그다음에 반자본주의적 실천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노동 계급이 위치한 자본주의적 모순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여성의 어떤 노동시장 진출이라든가 여성 가정의 가정복지 확대라든가 되게 이제 아름다운 말로 이제 추진이 돼 왔지만 일가정 양립이라는 여성 정책은 모순적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돌봄의 사회화 무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건 정책은 어떤 인간적인 권리와 복지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차별과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 소유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수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민주적,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 노동 계급의 그러니까 이제 노동 계급의 해방. 근데 하여튼 뭐 지금 딱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큰 얘기여갖고 제가 딱 전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말씀 그러니까 발제 들으면서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사회로의 전환과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토론돼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보지만, 근데 빈커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제 책에도 이거를 이제 연대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 전망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빈커가 이게 이제 연대 사회가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어떤 독일 내에서의 역사적 배경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 이제 현실 사회주의 체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삼인주의라든가, 정당이 사실 독일에서는 신자유주의로 본격화했죠. 그리고 좌파당이 이제 삼인당보다 이제 좀 더 왼쪽에 있는 그룹이지만 사실 이따가 이제 베를린 부동산 고기에서도 확인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정책을 밟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사회주의라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된 정당 체제라는 거죠. 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뭐 단지 저의 추측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맥락
조직이랑은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핍박을 받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사회주의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혁명과 그러니까 하여튼 궁극적인 지향은 이제 같다라고 좀 보이고, 어떻게 이제 사회주의 정치 세력이나 이제 노동 계급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뭐 어떤 대안 건설이나 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이제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사실 독일에서 되게 초반기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뭐 뭐라고 하죠? 하여튼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좌파당의 지금 작년에 독일 좌파당 대표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전 공동 대표가 이제 독일 기본소득 뭐 네트워크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그때도 사실 좌파당이 기본소득을 선거 정책으로 내걸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단일한 입장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어떤 현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안적인 복지 체제이자 변혁적 전망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정책으로 제안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제도와의 문제, 그다음 실제 계급투쟁과 유기적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전점들이 있었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좀 논의가 논의에 대한 대답이 없더라고요. 사실 기본소득 얘기가 나온 지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2010년대 초반이군요.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네요. 2000년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거의 뭐 15년 가까이 됐는데, 좀 그런 어떤 사회적 토론에 대한 대답이 좀 없어갖고, 저는 좀 하여튼 하여튼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써놨는데요. 아까 이제 체제 문제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아까 이제 연대적 돌봄 경제라는 이제 체계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그러니까 독일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에 이제 발표한 빈커의 이제 기고문에 따르면, 이제 빈커 또한 인간의 이익은 이용지향적인 자본 축적을 통해서는 실현될 수 없고, 오직 집단적 행동과 결속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인식이 공통된 연결점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돌봄 혁명을 지향하는 정치 활동은 반자본주의적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 비전에 대해 새롭게 돌아보는 토론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돌봄 혁명 관련해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돌봄 혁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갖고, 많이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각 정치 세력의 어떤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언론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요새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독일 좌파당이나 이런 이제 분들은 좀 더 이제 이렇게 환영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자기 입장으로 하거나 이 조직에 막 가입을 해서 활동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참여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보여졌고, 그리고 사실 그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이 독일 좌파당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는데, 이 독일 혁명 네트워크의 사업을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이 많이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페이지들에도 많이 빙커의 글이 보이고, 그리고 그 뭐죠? 근데 이제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좌파당보다 조금 더 이제 왼쪽에 있는 좌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회주의 이야기랑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좀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적극적으로는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평가로는 그게 아까 이제 여기에 어떤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자율주의 계열, 그다음에 반자본주의 단체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제 하나의 평가는 이게 이제 독일 사회에서 자율주의 계열, 그다음에 사회주의 운동 요런, 그다음 페미니즘 운동 요 논의를 통합하려는 연계하려는 그런 시도를 담고 있다라는 지적도 보였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이제 돌봄혁명 네트워크가 아까 이제 아따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반세계화 그룹이죠. 그래서 그 이제 구소련 몰락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이제 반세계화 이제 세계적으로 반세계화 운동이 이제 일었었죠. 그래서 그 중에 주도적인 주체가 아딱이었었는데요. 저는 이 단체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근데 이 돌봄혁명 네트워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12년에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이제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시작됐던 이제 99%를 위한 혁명 운동이 있었는데, 독일 버전이 블로쿠피라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독일 그 금융거래소가 있는데요. 거기 앞에서 정보농성을 했었어요. 이제 쿠피라는 집단이. 그러니까 거기 여러 이제 좌파 뭐 여성 단체들이 함께 운동을 했었는데 그 이름을 이제 블루쿠피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알고 보니까 이 돌봄혁명 네트워크도 그 운동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좌파적인 운동 의 연속성 상에서 좀 이 사람들은 이 위치를 지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제 독일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나 그다음에 뭐 이러저러하게 취재는 했지만 어떤 좌파 적인 어떤 이제 역사, 그리고 특히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런 거에 다 좀 인식이 일천해 갖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에 대한 좀 말씀을 적극적으로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일단 1시간쯤 지난 것 같은데요. 그 부동산 사회화는 살짝 쉬고 다시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로 부동산 사회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제가 돌봄혁명 준비하다가 좀 기력이 딸려갖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이치보넨 엔트 아이그넨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이치보넨이라는 건 이제 독일에서 살다, 독일인들이 살다 이런 건데 이제 기업명이고요. 엔트 아이그넨은 수용, 몰수 뭐 이런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주장이
이제 3천 채 이상 소유한 대기업의 주택을 이제 수용하자는 주민 발의 운동이고, 딱 열흘 남았죠. 그래서 9월 26일에 실시되는 연방 총선일에 베를린에서 이제 주민 투표로 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독일 내에서 사실 이번에 그 연방 총선이 이제 세입자들의 총선이 되게 하자, 임대료 문제가 가장 제일 뜨거운 이슈가 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사실 그렇게 됐고,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제 운동이 폭발력 있게 전개된 그 맥락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국내처럼 이제 주거 위기를 베를린이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해진 계기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금리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이제 팽창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돈들이 이제 부동산에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급등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 전에는 사실 독일 임대료가 그러니까 베를린 임대료가 유럽에서도 이제 낮은 편에 속했었는데, 그 이제 2018년까지 10년 사이에 10배가 폭등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0유로 뭐 그 정도면 한 달 뭐 집세를 낼 수 있었는데 2,000유로 많게는까지 폭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2017년에서 8년 사이에는 20.5%를 상승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확산이 됐고, 피해는 가난한 세입자들에게 이제 전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입자 운동이 이제 활성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제 누가 주도했는가라고 한다면 이제 부동산 대기업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주거 위기를 추동했는데, 도이체보넨을 비롯해서 베를린에 11개 대형 부동산 기업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일단 이제 도이치보넨만 전국적으로 주택 16만 3천 채와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2,600채를 소유하고 있고, 이 중에 11만 채 이상이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고, 10채 중 1개는 도이치보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제 사실 한국이랑 좀 다른 거죠. 한국은 일반 이제 재벌 부동산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부동산이 아직은 독일만큼 기업화되어 있진 않죠. 그래서 조금 그게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요런 상태고, 이들이 이제 임대료 인상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제 강제 퇴거 같은 게 확산되면서 이제 위기가 심화된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제 부동산 대기업인데 사실 임대 기업으로만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규 주택 건설은 이제 회피했고, 리모델링 후에 임대료를 인상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도 베를린에서는 이제 여러 규제안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장 잘 피할 수 있는 게 리모델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평방미터당 뭐 몇 유로까지 더 인상할 수 있다.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갖고, 예. 그리고 임대주택이 나오면 이제 매물이 나오면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제 속속들이 사면서 새세기를 해서 더 그런 이제 대기업의 독점이 심화하고 문제가 더 커졌다라는 예
예, 그렇게 지속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베를린 시정부를 이제 3인 녹색 좌파당이 연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료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인상이 되니까 뭐 나름 이제 규제안들을 이제 펴왔는데, 그래서 13년에는 이제 15% 이상 금지했고 15년에는 10% 이상 금지, 이렇게 이제 강화를 했대요, 규제안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주공간 공급법도 주민 청원안을 수용해서 시행했지만 뭐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월세 상한제도 시행해서 이제 특히 국내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2019년에 이제 2014년에 이전에 지은 건물에 한해서 작년 2월부터 5년간 월세를 동결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1년쯤 되고 나서, 그러니까 시행한 지 1년쯤 된 때에 독일 헌재에서 무효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뭐 내용은 되게 형식적인 거였죠. 그래서 임대료 제한은 지방 정부가 아니라 연방 정부의 권한이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무효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 이제 그 규제가 시행됐던, 그러니까 월세 상한제로 규제가 시행됐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이제 문제는 계속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규제를 쉽게 우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것 역시나 이제 리모델링 후에 임대료를 인상을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자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계약서에는 없는데 뭐 이러저러하게 이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게 너무 심각해서 뭐 1년새에 1,200여 건이 뭐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시정부는 관리 감독의 부실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현재 판결을 기다리면서 아예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임대료를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동결 하느니 이제 무효 판결이 나오면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겠다. 요런 이제 이제 기업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를린에서 부동산 사회화 운동을 진행한 사람들은 이제 대안은 대기업이 소유한 주택 수용과 사회화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는 기본권이고 주택 소유권이 공공에 의해 우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독일 헌법 제15조를 근거로 이 운동을 펴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 수단은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제하는 법률에 의해 사회화 목적으로 공동 소유 또는 다른 형태의 공공사업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문화된 헌법만, 그러니까 문항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역사 청산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나치가 소유했던 건물이라든가 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수용하면서 이 헌법에 기초해서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이게 놀라웠었는데요. 이제 이 운동 주체들이 부동산 대기업 사회화 법안까지 냈었어요. 이게 이제 이게 하여튼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딱 주요 내용은 요거예요. 그래서 3,000채 이상 보유한 민간주택 회사가 3,000에 보유한 민간주택 회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공동 소유로 이전한다. 그다음에 개마인굿 보낸, 그러니까 공공주거라는 공공기관을 신설한다.
그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보상 총액은 약 100억 유로로 산정한다. 이게 이제 13조 6천억 원 정도인데 평방미터당 월 2.76 유로이고 이거는 이제 일반 노동자의 그 임금의 30%가 안 되도록 임대료가 일반 노동자의 임금의 30%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액수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당장이 아니라 이제 만기 채권으로 보상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 이 돈을 어떻게 다 낼 거냐, 뭐 시가 뭐 거덜 나지 않겠냐, 그러면 뭐 이걸 사면은 그러니까 수용하면은 오히려 이게 다 세금으로 올 텐데 이거 그러면은 이제 시민들한테 더 안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는데요. 요게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상이지만. 그리고 이제 세입자 다수의 민주적 참여하에 관리하고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민영화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이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됐지만, 베를린에서 대중화됐지만, 그리고 사실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는 뭐 주거 점거 운동이라든가 이제 어떤 주거 뭐의 공공 공유라든가 이런 뭐 좀 이런 주거권과 관련해서 사실 되게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역이죠. 그런 전통이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많이 줄어들어 왔었는데 그 아까 그 그러니까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부동산 뭐 임대료 이런 게 폭등하면서 가장 이제 심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베를린의 빈곤 지역에 사는 가난한 이주민들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주민들의 세입자 운동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크로이츠베르크라고 서독의 이제 대표적인 빈곤 지역이었고 여기에 이제 이제 주로 터키에서 이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여기서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했었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사회, 그러니까 그 도이치보네 엔타이 아이그네 운동의 그 대변인도 터키계 이주민이에요. 남성인데 그만큼 어떤 이민 배경이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회의 어떤 인종적 계층 구조가 반영된 흐름, 그러니까 반영됐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경제 위기 때 임대료가 이제 최대 소득의 50에서 60%까지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을 계기로 해서 세입자 운동이 조직됐고, 그다음에 주거권 좌파 단체가 이제 연대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지역 광장을 점거해서 이때부터 사실은 그 수용 운동을 얘기해 왔었대요.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주민 투표 운동과 사회 운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2018년도에 미친 임대료 시위가 대대적으로 성공리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론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도 이제 주거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시위 정기적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제 매년 요때 독일에서도 주거권 활동하는 분들이 매년 시위를 해왔었대요. 근데 이때 원래는 그 전년도에는 뭐 많아야 1,000명 뭐 그 정도였는데 이때는 이제 25,000명까지 참여자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코로나 전까지 계속 그 시위
대 규모가 늘어났었죠. 그리고 최근에 그 독일 총선을 앞두고도 지금 주말에도 대규모 주거권 시위가 있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좀 여론을 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대중들의 관심과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시위 이후에 이제 주민투표 운동 발의가 있었고 2019년 6월에 원래 이제 그 투표를 이제 제한하려면 2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거에 약 4배인 7만 7천 명의 서명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의회에서는 이거를 부결시켰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주민 자치의 과정인가 봐요. 독일, 그러니까 베를린식의. 근데 여기서 이제 부결이 되면 정족표 17만 서명을 모아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서명 운동을 벌려서 거의 2배가 넘죠. 35만 명의 서명을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얘기 들어보면 여기 서명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주민들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주민 중에는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다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 요구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같이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제 주민투표를 예, 열을 남겨두고 있죠. 그리고 여기 제가 기력이 달려갖고 같이 못 정리했는데요. 아까 이제 자파당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아까 크로이츠베르크의 이주민들이 이제 이 사회화 운동을 얘기한 사실 2000년대 초반에 3인당과 그러니까 3인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를 이제 환기하면서 다시 사회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때 이제 베를린 그 3인 녹색 좌파당 정부가 같이 그 동독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동독 정부는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시정부나 이제 시정부 기관 아래 뒀다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에 6만 6천여 채를 한 곳당 약 4,20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무리 뭐 한 17년 전이라도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었죠. 그래서 요때 이제 원래 요거를 이제 터무니없이 이제 헐값으로 팔았던 과오를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공공의 이제 손으로 다시 이제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지율이 얼마나 되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근데 뭐 이게 이제 통과 실제로 될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제 뭐 이렇게 가망성은 이렇게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망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반작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되게 의미 있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해서 맞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이 부동산 이제 사회화 운동 관련해 갖고 독일의 이제 우파 이제 특히 이제 집권 기민 기사당 같은 경우는 베를린에서는 집권이 아니지만 이제 이게 이제 오히려 세입자들의 권리를 악화할 것이다.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독일에는 이제 뭐 협동조합들이 상당히 이제 주택 협동조합이 많이 있대요. 근데 여기까지 사회화
하는 걸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의 자율권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거의 8시 40분인데요. 오랜 발질하셔서, 일단 먼저 그 질문 있으시면 좀 받아보고 또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발생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거기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옆집에서 개가 짖는데 다 들리죠? 네, 됐습니다. 제가 이게 화면 공유를 했더니 그 뭐지? 이게 이제 메시지가 안 보이네요. 이 화면 공유를 꺼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낫나? 이 파일이 올라와 있죠, 거기. 아, 네네. 그러면 텔방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예, 화면 공유는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중단됐죠?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음, 음. 많은 분들이 아주 너무 잘 이해한 것 같네요. 질문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잘 네, 쏙쏙들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어, 보니까 좀 더 알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내의 페미니즘 운동, 그러니까 여성 운동의 반응이나 근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까먹었네요. 아까는 그 개병대의 하여튼 그러니까 저기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이 논의 소개하셨던 처음에 안수경 교수. 네, 안수경 교수님. 네, 안수경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서 페미니즘 이제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소개하신 만큼 이게 이제 반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페미니즘 운동에서의 그 좀 그러니까 반응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못 찾겠어 갖고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기본소득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체제 변혁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비판을 받았는데 이게 돌봄혁명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논의를 이제 긍정하고 있음에도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기존의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나 이제 사회주의 운동과의 또 이 어떤 주체 문제나 또 이제 변혁 전략 이런 거에는 또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되게 반가운 논의인데
어떻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더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그 이분이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돌봄 현명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낸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하고 살짝 논의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기조는 같지만 논의가 살짝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갔고, 그런 것도 좀 추적을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이 논의,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독일 사회 좌파적 전통 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천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그게 주목이 안 돼 갖고 그게 조금 더 논의가 좀 더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면서 갖게 됐습니다. 네,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못 네. 봤어요. 네, 보겠습니다. 아, 네. 실천. 일단 지역별로 돌봄 네트워크들을 계속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제가 몇 개인지 세보진 못했는데 적지 않은 어떤 지역별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매년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에 2014년에 500명이 이제 만나서 이거를 결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작년인가 1,500명까지 이제 그러니까 1년 정기 포럼 이런 대회 이런 게 이제 1,500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거 독일어도 번역기 돌리면은 되게 잘 독해가 가능해 갖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내부의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좀 제가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이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 라이프치히의 신경제 그룹과 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발제에서는 이제 안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라이프치히의 신개념 그룹은 탈성장을 제한하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 10년대 초반에 탈성장 논의가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많이 이제 호출이 된, 그러니까 그 그룹이 호출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맥락으로 이제 탈성장 논의가 많이 전개됐었죠. 그래서 라이프치히에서 뭐 어떤 세계 탈성장 대회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 탈성장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성장을 축소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생산 방식의 변혁이 필요하다. 생산 관계의 변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탈성장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 또 돌봄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탈성장 논의를 이제 그러니까 긍정하면서도,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극복, 반자본주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존 논의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집회 같은 것도 해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꼬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 변혁 전략은 이제 미래적인 담론이나
어떤 이제 물질적인 변화의 과정 뿐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적 어떤 그 실천이나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맥락 하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나왔었는데 네. 그것도 뭐 맞는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근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자유주의 운동 계열에서의 그런 어떤 하고의 논의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아 갖고 네. 제가 하여튼 좀 알게 된 것도 좀 많이 있었지만 좀 모르겠고 궁금한 것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네.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지? 제가 아까 이제 도입부에 그런 인제 요거를 인제 처음 조한진이 님을 통해서 이제 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인제 국내에서도 인제 어 인제 어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그리고 돌봄에 대한 관심이 되게 이제 높아졌다는 거를 이제 조한진이 선생님의 어떤 실천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인제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이런 어떤 대중적인 호소력을 갖게 됐다라고 보고 이제 한국도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어떨까요? 더 말씀이 없으시면 네. 저는 요거를 쪼끔 더 보고 그 워커스에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고요. 네. 나중에 그 참세상 연구소에서도 좀 책을 인제 이번 인제 논의 이렇게 정리해 갖고 책을 내실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쪼끔 더 찾아보고 좀 더 정돈된 내용으로 예. 기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자, 오늘 이제 9시가 이제 다 됐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나가시고 계속 경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질문을 많이 감사합니다. 없었지만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책 승차에 뭐가 올라왔네요. 빈커 교수의 책 돌봄혁명 이후의 책이 더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 돌봄혁명이 2014년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2010년대 중반에 나왔었는데요. 아 네네. 근데 올해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인제 연대적 돌봄 경제라는 책이고 오늘 제가 발제한 주요 내용이 그 책 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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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예, 더 이상 이제 채팅창에 질문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시장님 더 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시간 내내 아주 긴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의 하시죠. 이지수님, 네, 고생하셨어요, 이지수님도. 우리 한 5분만 한 3분만 쉬고 하면 어떨까요? 네, 뭐 그럽시다. 네.